41번 8, 15, x가 있는데 얘가 x가 15보다 크다. 두 번째 등가 자 너무 쉬운 걸 앞에 실수 있어? 자 보자. x가 가장 긴 변이야. 그쵸? x가 가장 긴 변입니다. 집중. x가 가장 긴 변이야. 일단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가장 긴 변, 지가 아무리 길어봤자 두 변의 합 23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얘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8, 8에 64, 15, 15, 225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결국 얼마입니까? 289. 제곱시켜서 289보다 작으려면 x는 지금 15보다 크니까 16, 17. 17 제곱하면 얼마지? 289요. 그런가? 16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자, 둔각이 되자, 둔각. 둔각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얘가 17제곱이니까 18, 19, 20, 21, 22까지 가능하겠네요. 23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845번입니다. 845, 845.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10이고요.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반원이 있어. 우리는 뭘 알고 있어? 두 개 넓이 합이, 두 개 넓이 합이 이거 넓이하고도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12고요. 이거 넓이가 4파이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 원넓이, 너희가 모르겠구나. 원넓이가 8파이잖아요. 그럼 반지름 제곱파이가 8파이잖아요. 이거를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이 8인 거야. 우리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어. r 제곱이 8이야. 그렇다면 이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 없네요. 이것도 괜히 이거 구했다. sorry. 이거 넓이가 4파이야. 그럼 이거 넓이가 얼마야? 18파이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녀석의 넓이는 이거 두 개 넓이 더한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22파이.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쵸? 22파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850이 마지막 문제. 850. 90도. 이거 공식 알고 있죠? A, B, C, D, E. 그 옆에 교실에 고3들 시험 보고 있어요. 쉬는 시간 조용히 해야 돼요. BC의 제곱 마이너스 CD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리 어떤 공식을 알고 있나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이거는 얼마가 돼요? 이거를 A라고 잡자. 이거를 그냥 B라고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미리 알고 있나요? C라고 하자. 그냥 D라고 하자. 오케이? 공식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이에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건 A제곱이 얼마입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에요. 4 더하기 그러니까 14. 자, B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B제곱은 못 구해요. 그쵸? C제곱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2하고 9예요. 그럼 C의 제곱은 2제곱 더하기 9제곱이에요. 뭐가 돼요?
85가 돼요. 플러스 D제곱이죠. 현재에서 물어본 건 BC는 B고요. CD를 내가 D라고 잡았으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B제곱 빼기 D제곱. 어디에 있어? 이거 넘어가면 되네. B제곱 빼기 D제곱은 13이 넘어가니까 72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런 문제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숙제 풀어졌고요. 자, 겟센에서 질문이 있는지 보십시다. 겟센에서 질문이 있는지, 자, 풀초를 채점 했는데 겟센 질문이 있는지 보십시다. 102쪽에 3번이요. 102쪽에 3번이요. 102쪽에 3번. 102쪽이요. 105쪽에 3번. 페이지 2번. 와, 그게 어려워. 105쪽이 이렇게? 정말 이거 물어봤어? 정말 모르겠어? 위에 두 개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잖아요. 네.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왜? 생각을 해. 문제를 물어보기 전에 풀 수 있겠다 없겠다를. 3번 됐어요? 3번 하면 됐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괜찮아요? 자, 105쪽에 3번 질문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원이고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직사각형에서 반원이 있어요. 그림이 어려워요.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68. 8.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요즘에 뭐가 될까요? 지름이 되죠. 원의 지름이 되겠죠. 그치? 대칭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의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얼마예요? 그리고 68, 10이에요. 그치?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 부분 우리 공식 있잖아요. 그냥 그거 사각형 반조각으로. 그냥 이거 두 개 넓이하고 이거 넓이하고 같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거 두 개 넓이하고 이거 넓이하고 같아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럼 결국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68에 48 제곱 센티미터. 됐어? 자, 좋아. 이제 피타고라스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0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06쪽. 팁값, 실감거리. 이거 하면 피타고라스. 이게 끝나게 되고요. 숙제를 한다. 경우의 수. 숙제를 좀만 해준다고 했는데 한다면 다 해봐 라고 해버리면 물어버리겠지. 다음 시간에 진도를 풀려게 되네요. 자, 드디어 여기 중3 걸 배우게 되네요. 이제 중3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 선생님. 나 돌았어. 나 돌았던 것 같은데? 어려울 없어. 어려울 흘렸어요. 어려울 흘렸어요. 어려울 흘려서 다시 받아오고.
놔두시고 뭐 그게 뭐 깨끗한 건데 놔두면 가스도 되고 얼마나 좋아. 자, 그 초등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아직 초등학생들 티를 못 뽑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 맞췄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얼굴 없었습니다. 잠시만 이런 말이 무슨 보자봐. 자, 최단거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이고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와요. 이 문제가.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 여기가 희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희재의 여자친구가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시끄러. 자, 근데 이 도로에는 꽃집들이 즐비하게 물어서 꽃집들이. 근데 희재가 여친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꽃을 오늘따라 한 송이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선물해주고 싶어. 근데 빨리 보고 싶으니까 최대한 빠른 경로로 가서 여친을 만나고 꽃을 사고 여친을 만나러 가고 싶은 거야. 그 움직이는 거리가 최단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최단 거리에 대한 문제거든. 희재는 현재 도로로부터 숫자 가져와 버리냐. 도로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고 여친은 도로로부터 3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 희재는 이 도로 옆에 있는 꽃집을 들려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가 되느냐? 그냥 뛰다가 근처에서 꽃 한 송이 꺾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거리 재기가 힘들어. 꺾어지니까 거리 재기가 힘든 거야. 한쪽 방향으로 거리를 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희재가 있는 곳의 위치를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려. 1이 보내버려. 거리는 1이야. 잘 봐봐. 그러면 희재가 1이 가서 여친에게 가나 여기서 1이 가서 여친에게 가나 거리가 똑같아. 왜? 두 개가 뭐니까?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희재가 대칭이동이 돼버리면 이렇게 가려면 꺾어서 가는데 이렇게 가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 재기가 쉬워. 그럼 이제 희재가 여기서 출발할 거야. 여기에 도로가 있어. 여기에 꽃집들이 있는데 어느 꽃집을 들렸다가 여친에게 가야지만이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겠는가를 물어봐.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일직선으로 가야지만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지점에 있는 꽃집을 가야 돼. 그 말은 여기에서 출발하면 2리 갔다가 2리 가면 최단 거리가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단 거리 문제는 대칭 이동을 시켜. 출발하는 점이라든지 도착하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일자로 가게 만들어주면 최단 거리가 나와. 그래서 이 최단 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밑변, 밑변이 이쪽으로 쓸 텐데 3이에요. 밑변이 3이에요. 여기도 3이 되고요. 이게 얼마나 되죠? 1만큼 내려왔으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되잖아요. 그럼 이 최단거리, 이 거리는 얼마가 돼? 5가 되죠. 그래서 최단거리는 5가 됩니다. 이게 106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문제 읽어보세요. 유제 1번이라고 하는 거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을 들렸다가 가고 싶어요. 최단 거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출발하는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일자로 연결시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는 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나 거리가 똑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 이건 이해를 해요. 이게 왜? 밑변이요. 거기 주어졌어요. X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잖아. 여기는 X좌표가 2이고 여기는 4잖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틀린 거지. 아, 그렇지?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자, 두 번째 유형 보십시다. 이제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예요. 자, 원기둥이 있어요. 좋아. 원기둥이 있어요. 자, 원기둥이 있는데 A점에서 여기에서 2이 가고 싶어요. 여기는 뭐 파이? 3파이. 여기는 2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이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입체도형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입체도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평면도형으로 펼쳐줘요. 오케이? 그렇다면 전개도 이 옆면은 펼치면 어떤 모습이야, 얘들아? 직사각형이죠. 이런 직사각형이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출발해서 결국은 1이 가는 최단거리예요. 어떻게 가야지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일직선으로 가야지만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그쵸?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3파이예요. 여기 뭐가 돼요? 이건 뭐가 똑같죠? 밑면의 원의 둘레하고 똑같잖아요. 밑면의 원의 둘레. 그럼 밑면의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2짜리니까 2파이야. 4파이. 하는 4파이. 여기는 4파이가 돼요. 뭐라? 3, 4, 5가 돼서 여기는 5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아리가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숙제가 확보가 돼요. 지금 뒤에 개념센이나 라센의 프리뷰하고 단어나 일단 두 개가 확보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한 단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로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천천히 나가죠 뭐.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얘기해. 뭐가 좋아? 경우의 수를 알 거예요. 경우의 수 처음 들어보니? 네. 우리 아까 다 보여줬잖아. 나 영화 보였는데 아까 나? 가래머리. 유제 2번. 106쪽에 유제 2번. 가에는 3파이, 나이는 아까 4파이라고 했잖아. 다이도 4파이가 들어가고요. 나이는 5파이가 들어가겠죠? 106쪽 말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떤 시행이 좀 어려운 말로 시행이라고 하는데 행동을 할 거예요. 그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럼 몇 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그게 바로 경우의 수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본다면 6가지예요. 근데 뭐 기재가 여자한테 고백했을 때 너무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야? 자, 주관적인 거는 간단하고요.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2가지. 어떤 거? 앞면? 잘 던지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합니다. 오케이.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들의 가지수. 내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겠다라는 게 관찰에서 나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불러줍니다. 고등학교 때 다시 배워요, 이거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문제를 찍을 거예요. 그럼 그 결론적으로 찍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9가지. 맞거나 무슨 20가지야. 틀리거나 2가지잖아. 이 사건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기재가 여자한테 고백했을 때 차이거나 객관식은 어떻게 하나요? 뭔 말하는 거야? 기재가 여자한테 고백했을 때 차이거나 모쏠 아니라고. 모쏠 아니야? 모쏠 아니래잖아. 나하고 똑같은데. 수나 부러우면 그래. 소명을 하는
자, 보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경우의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가졌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경우의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소수가 뭐죠? 왜 안 보나? 자기 자신 잘 약수가 이거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약수가 두 개인 거를 소수라고 불러요. 그럼 주사위를 넣어서 소수는 뭐가 있겠어? 두 개에서. 1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요. 2, 4, 3 약수가 두 개라고. 2, 4, 3 2, 3, 5,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우의수라고 하고요. 너희들이 경우의수 풀면은요. 한 문제 푸는 게 그 전에 도형 문제 한 문제 풀 때 너희들이 경우의수 한 3문제 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경우의수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제 1번 보세요.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져요.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합이 5가 되는 게 어떻게 돼 있을까? 2 개를 던질 거야.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이렇게 그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옵니다. 2번. 자, 혜민이가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연필을 한 개 사려고 합니다. 50원 4개와 100원짜리 5개. 자, 두 번째. 50원 4개와 100원짜리 5개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내고 싶은 거야? 500원을 내고 싶은 거죠. 500원을 지불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죠? 가지수. 지불하는 가지수입니다.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5개를 다 사용해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100원짜리 4개를 사용해도 돼요. 50원 2개 내면 되니까요. 100원짜리 3개를 사용해도 돼요. 50원 4개를 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세 가지예요. 뭐 써줘야 되나요?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1개, 500원짜리,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그리고 50원짜리 4개를 지불할 수 있어요. 공청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공청하는 것도 이걸 잡혀가야 돼. 풀어놨어야 돼.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 유제 1번, 2번, 2-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여기 약간 수학 같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4번의 문제 같아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주사위는 왜 6개밖에 없는 거죠? 다 풀었어요. 잠깐만요. 모르겠어 물어보고. 다시 이거 엄청 많네. 하지 말고 어려운 거 보고. 다 세는 거야. 열심히 세는 거야. 할 수 있는 가지수들을 다 세는 거예요. 이거 2-1번에 너무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1번, 네. 2-1번. 눈의 수의 차.
주사위 던져가지고 주사위 던지는 걸 너희들 가장 확실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안 헷갈리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표를 그리는 거거든요. 표를 그리면 확실하게 풀 수 있고요. 실수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특히 실수하는 게 빼뜨리고 세는 경우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 2개 던졌어. 차이를 구하래. 0, 1, 2, 3, 4, 5. 1, 0, 1, 2, 3, 4.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써버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주사위 던졌을 때 차이에 대한 거고요. 합을 눌러봤으면 합도 표를 그려버리면 확실하게 안 틀리고 풀 수가 있게 돼요. 시간이 되는데 제가 채점하고 모르겠어 질문하고 뭘 모르겠어요? 2번 2번 어렵다 싶은 사람 있으면 보세요. 50원짜리 6개. 자, 불러줘봐. 50원짜리. 6개. 또, 100원짜리 7개. 또,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 또, 1,500원, 1,200원이야. 200원. 200원이야. 자, 얘를 풀 때 우리는 식을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식. 만약에 500원짜리는 X개를 사용하고 100원짜리를 Y개 사용하고 뭐 50원짜리를 G개 사용한다고 하면 500원짜리를 X개 사용하면 500X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짜리를 7개, 100원짜리 7개를 사용하는 7개가 있는데 Y개를 쓴다면 100Y만큼을 내는 거고요. 그렇죠? 50원짜리를 G개를 낸다면 50G만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식을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00원이지. 양근 뭐로 나눠버리고 싶어? 10으로 나눠버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어차피 노가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식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노가다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경우의수를 풀 때는 무언가 하나를 기준 잡고 푸는 게 좋아요. X 기준 잡을까, Y 기준 잡을까, G를 기준 잡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은요, 큰 놈을 잡아요. 큰 놈. 5로 한번 더 나눠주세요. 5로 한 번 더 나눌까요? 좋아요. 가장 개수가 큰 놈을 5, 20, 5, 4, 20 가장 개수가 큰 놈을 기준 잡는 게 좋아요. 즉 X 500원짜리를 기준 잡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안 써도 돼. 그냥 내가 500원짜리를 하나도 안 쓴다면 100원짜리를 7개 써도 안 되는구나. 1200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500원짜리 한 개 쓴다면 100원짜리 500원짜리로 700원을 만들면 되니까 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너희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어려우면 식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아직 우리가 식하고만 친하지 않아서 직접 녹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걸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X가 0일 때부터 생각하라고. 얘는 안 돼요. 왜? X가 0이 돼버리면 2Y 플러스 G는 24인데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7이고요. 얘는 6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X가 1이라면 10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2Y 플러스 G가 14가 되거든요. 그럼 Y하고 G가 어떤 숫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 Y는 가장 큰 7을 줘볼까? 7을 줘버리면 G는 빵개가 돼버리면 되네. 그 다음 6을 줘볼까? Y 6이 10이니까 2가 되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5를 줘볼까? 5이 10이니까 4개를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를 줘볼까? 4, 2, 8, 얼마 6이 남으니까 G는 6이 될 수 있잖아요. G는 6개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x를 2개 써버리면요. 저기 x 500원짜리를 2개 써버리면 내가 풀어야 되는 건 2y 플러스 g는 4 이것만 풀면 돼요. 그렇다면 y하고 g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y에 0이 들어가면 g는 4, y에 1이 들어가면 g는 2, y에 2가 들어가면 g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지수는 6, 1, 2, 3, 4, 5, 6, 7 내가 6개라고 답을 안 썼니? 7개 썼어요? 맞아요. 7개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좀 식이 편해요 라고 하면 식으로 푸세요. 근데 아니어도 그냥 500원짜리 기준 잡아가지고 내가 500원짜리를 2개 내버리면 200원만 내면 되네. 그럼 100원짜리 2개를 낼 때가 있고 100원짜리 1개를 낼 때가 있고 100원짜리 안 내도 되겠네. 3가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알겠어? 근데 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죠. 문제를. 오케이? 자, 세는 겁니다. 열심히. 자, 이제 약간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자. 경우의 수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아무 생각 없이 줬어요. 다시 그리면 되지요. 자, 자,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이 있고요. 고배 법칙 2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고배 법칙.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떨 때 합하고 어떨 때 곱할까?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사건들을 더하는 경우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곱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천천히 들어봐요. 좀 어려워요. 합의 법칙은 어떻게 쓰냐면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합니다. 예를 보여줄 거야. 아직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야. 고배 법칙은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고배 법칙을 써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한테 옷, 윗도리, 셔츠가 하얀색, 검은색 2장이 있어요. 오케이? 자, 바지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어요. 정말로 다 있었던 바지들이에요. 진짜요? 네? 옛날에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 민감을 했잖아. 민감 촬영할 때 좀 패션.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아니 패션에 민감해야 되거든. 그때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어. 알아? 알아요. GGG 노래가 나온 적이 있었어. 알아? GGG 베이비. 이거 몰라 이 노래를? 이 족 같은 노래를 모른단 말이야? GGG 하고 GGG 베이비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소녀시대들이 그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 쫙 달라붙은 스키니 색색 바지를 입었었어. 저 친구 제가 그걸. 그래가지고 그때 좀 남자들도 딱 달라붙는 색색 바지를 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었어. 나처럼. 다 있었던 바지야. 근데 한번 막 이제 언제부터 다녀왔냐면 빨간색 옷을 입고 내가 봤을 때 이제 수업하는 데 가보면 밖에 로비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거기 선생님들끼리 수업 끝나고 나서 탁구들을 딱 설치하고 탁구를 치면서 놀아. 근데 막 탁구 치다가 내가 공을 주려고 쫙 앉았는데 쫙 지쳤어. 달라붙어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건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팬티 무슨 색 입었어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에. 자, 그래가지고 그때 반입은 색을 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자, 셔츠는 하얀색, 검은색, 바지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어. 나는 당연히 셔츠 하나, 바지 하나 있겠지. 내가 다른 패션으로 입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봐. 자, 현재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셔츠가 3가지야? 안 입고 와도 되는 거야? 벗고 오는 것까지 합해서? 자, 셔츠 2가지예요.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왜 4가지라고 안 해요? 사람이 2가지요? 자기 그래야지. 자, 3가지예요. 그럼 좋아. 나는 셔츠하고 바지를 입어야 돼. 자, 이 셔츠하고 바지를 서로 다르게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고 물어봐. 그럼 이때 우리는 더 해야 될까? 2가지를 곱해야 될까를 고민한다고. 근데 더 할 때는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곱할 때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그렇다면 난 이때 더해야 할까 곱해야 할까? 셔츠를 입는 것과 바지를 입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한 손에 셔츠, 한 손에 바지 잡고 쫙 입으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난 곱해야 돼요. 왜냐? 경우에서에서 말하는 동시는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결론적인 걸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다 해야 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결론적으로 다 일어나야 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셔츠하고 바지를 결론적으로 다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셔츠하고 바지 동시에 입을 수가 없잖아요. 전 더 할래요 라고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쪽은 아니고 나는 그렇지 셔츠나 바지 중에서 하나만 입고 온 거야. 생각하지 마. 그건 생각하지 마자. 선생님이 깔아가지고 자, 시끄러워요. 선생님이 하여튼 두개 반 입고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거는 이미 여기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게 동시냐? 결론적으로 다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좋은 레스토랑을 갔어요. 자, 에피타이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정식, 본 정식 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후식, 커피, 음료 두 가지가 있어요. 디저트가 후식이에요. 에피타이저는요. 밥 먹기, 정식 먹기를 에피타이트가 입맛을 돋우는. 그렇지,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가볍게 먹는 거지. 자, 하여튼간 그럼 나는 이 전체 세트로 먹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니까 물어본다면 더 할까요? 곱할까요? 저예요. 곱해야죠. 결론적으로 에피타이저도 먹고 정식도 먹어야 되고 후식도 먹어야 돼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이렇게. 더 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대부분 다 해야 하는 것들을 물어보거든. 그럼 만약에 더 해야 되는 걸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아까처럼 셔츠가 흰색이 있고요. 검은색이 있어요. 바지가 빨, 이걸 노라고 해보자. 자,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밝게 입고 싶어. 그래서 나는 셔츠를 흰색 입을래 라고 결정을 해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뭐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자, 오늘 굉장히 우울해. 준서가 어제부터 계속 숙제를 물어봤어. 난 준서입니다. 미쳐버리게 짜증나 죽겠어. 희재랑 같이 그것도. 그래가지고 맞아. 검은색 옷을 입었어. 검은색 옷을 입었어. 윗도리를. 그럼 바지는 세 가지로 입을 수 있어. 자, 내가 윗도리를 흰색 입을 사건과 윗도리를 검은색 입을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흰색 입고 뭐 바지 입고 또 검은색 입고 이거 안 그러잖아. 이거 한 가지로 일이 끝나버리지. 둘 다 할 필요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흰색을 입고 입을 가지수는 세 가지야. 내가 윗도리를 검은색을 입을 가지수는 바지가 세 가지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총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과 이 두 가지 사건을 곱할래, 다할래 이걸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자, 동시에 일어난다면 둘 다 사건이 일어나야 돼. 둘 다 해야 돼. 결론적으로. 근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끝나는 거야. 나는 지금 옷을 입고 나오고 싶어. 근데 흰색 윗도리에 바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입었어. 이거는 위에 검은색 셔츠에 바지 세 개를 입은 거야. 둘 다를 해야 돼? 한 가지만 해도 되잖아. 이럴 때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해가 안 했던 거. 그냥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이거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상황이 끝나버리면 그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집에서 도서관을 빌려서 학원을 오고 싶어. 집에서 도서관을 빌렸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집에서 도서관을 들린다. 뭔 말인지 들린다. 빌려서 학원을 오고 싶어. 저 근데 빌렸다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 가짓수는 세 가지야. 근데 도서관에서 학원을 오는 가짓수는 두 가지야. 그럼 집에서 학원을 오는 가짓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몇 가지라고?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이걸 곱할까요? 더할까요? 저예요. 자, 나는 집에 4분을 오고 싶잖아. 그럼 도서관을 가서 안 오니? 더 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난다니까? 나는 학원을 오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어? 내가 문제를 만들었잖아. 근데 도서관을 들렸다가 와야 된다고. 그럼 집에서 도서관 가는 건 3가지고 도서관에서 학원 오는 건 2가지야. 그럼 집에서 그리고 학원까지 오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잖아. 둘 다 일어나는 거야. 이게 동시에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중간 이동. 박수. 오케이, 됐어요. 뭐 문제를 풀면 이제 좀 알겠죠. 좀 어렵습니다. 경영수가 처음 배울 때는 헷갈려요. 쉬었다 했습니다.